자, 우리 교재 여기 보면 동적 평형이라고 나와 있지? 동적 평형 할 거야? 아, 동적 평형이 아니구나. 저기죠? 물의 자동 이온화구나. 물의 자동 이온화 할 거야. 여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화투에서 내려온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고 이제 인정을 하는데 문제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를 좀 보자고요. 물의 자동 이온화. 여기서는 이제 평형상수 개념이 사실은 나오고, 평형상수라고 뭐 용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평형상수라고 하는 용어는 화투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살짝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평형상수 개념을 좀 먼저 써볼게요. 우리는 평형상수를 K라고 이렇게 쓰는데, 우리 배웠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했죠.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K라고 표현을 하고, 평형상수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 AA, BB 이렇게 쓰면 A하고 B는 우리 반응물이고, 이제 우리가 평형을 쓰려면 가역 반응으로 써야 되니까 화살표 안쪽으로 쓰고요. 생성물은 C에 C, 그 다음에 D에 D 이렇게 씁시다. 앞에 스몰 a, b, c, d는 개수야. 이렇게 되죠. 요걸 갖다가 이제 평형상수로 쓰게 되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K는 반응물의 농도에, 이게 대괄호는 농도 표시다. 농도의 A승, 개수승이야. 그 다음에 B의 B승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생성물의 C의 스몰 C승, D 농도의 스몰 D승 이렇게 개수승으로 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EQ를 쓴다. EQ를 써요. EQ, 이퀄리브리움이란 뜻이야. 이 EQ라고 쓰는 건 무슨 농도냐면 평형 농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직 니네가 평형 농도 그러면 느낌이 안 올 거야. 조금 이따가 이제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해줄게. 여기에 이제 얘가 1보다 큰 경우 있을 거지.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값은 있을 수 없으니까 0하고 K가 1 사이에 있는 값이 있어. 이게 1보다 크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니? 이게 1보다 크려면 분자값이 커야 돼. 그러면 스몰 a, b, c, d가 어떻든 간에 분자값이 크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쪽이 농도가 좀 높다는 얘기잖아. 그럼 평형을 이루되 평형이 이쪽으로 치우치는 거지. 정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1보다 평형상수가 크다 그러면 오른쪽 반응으로 많이 간다는 의미야. 평형이 그걸로 많이 치우쳐 있어. 선생님이 화학평형 설명할 때 그 얘기 해줬잖아. 속도가 같은 거지 양이 같은 건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속도는 같아. 평형이야. 그런데 정반응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으면 K 값이 1보다 훨씬 커. 이 값이 많이 크면 클수록 분자 값이 큰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이 작고 밑에 분모 값이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야. 그럼 0 사이에 있어. 0하고 1 사이에. 그러면 이게 이제 값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역반응 쪽으로 많이 가서 생성물이 반응을 잘 안 하고 많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의 평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K가 평형상수 K는 뭐에만 의존한다? 온도에만 의존한다. 이 얘기를 앞부분에 화학평형에서도 동적평형에서도 설명했어요. 온도가 25도에서 50도로 올라갔을 때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잖아. 그래서 K라고 하는 평형상수는 온도에만 의존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형상수의 기본적인 이거는 이제 화투에서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는 화투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물의 자동이온화를 설명할 거야. 물의 자동이온화라고 하는 건 물이라고 하는 애를 가만 놔두면 얘도 평형 반응이 일어나면서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우리 강산 강염기처럼 얘가 이온화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적은 양이 나와. 이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야. 0.0000001, 0.0000001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거의 물이라고 하면 거의 대다수 이쪽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K값이 원래요 0하고 1 사이에는 굉장히 작은 값이라는 얘기지. 이걸 우리는 물의 자동이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몰짜리 물 1몰짜리가 있다 그러면 물이 보통 물의 농도 조금 이따 계산해 줄 건데 얼마 농도에 있어요? 근데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롱도가 생겨. 10의 마이너스 7승 몰롱도가 생기거든. 이걸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평형식을 써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1대1대2잖아요. 그럼 여기다 똑같이 K값을 한번 써보자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니? 자, 반응물이 H2O죠. 평형농도. 그 다음에 생성물은 H 플러스인데 개수가 1이니까 1승.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개수가 1이니까 1승.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데 이 값이 항상 일정한 상수값이야. 물의 농도는 항상 변함없거든. 선생님, 니네 학교 선생님이라면 나는 이 물의 농도, 몰농도 구하는 거를 마지막 주관식 서술형 같은 걸로 내고 싶어요. 물의 몰농도를 한번 구해봐라. 앞부분에 1단원에서 우리 물의 몰농도 나왔었잖아. 물의 몰농도가 아니고 몰농도 계산하는 거 나왔었잖아. 몰농도에 다시 중요하니까 정의를 한번 써볼까요? 몰농도는 우리가 이렇게 몰라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m으로 쓰고 정의가 뭐였지? 몰농도의 정의가 용액 1리터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우리는 몰농도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이거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몰농도를 공식화 시켜놓은 게 있었지. 기억나니? 몰농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번분수식으로 해줬었지. 기억나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용액 1리터를 조금 1000ml 기준으로 바꾸라 그랬지. 그리고 여기 이제 누구를 분자량을 쓰라 그랬죠. 단위도 좀 써주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그램 퍼 몰이잖아. 1몰당 몇 그램 이게 분자량이잖아요. 단위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만들고자 하는 용액의 부피를 놓으라고 했지. 부피 단위가 밀리리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용질의 그램수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램이 사라진다고요. 밀리리터가 사라진다고. 뭐만 남아? 그죠? 몰 퍼 리터만 남지. 정의 그대로잖아. 용액 1리터 안에 용질의 몰수. 이게 바로 몰농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외워두라 그랬죠?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물의 몰농도를 구할 수 있는 평형일 때 물의 몰농도를 한번 구해봐야 돼. 이걸 한번 우리가 배운 걸로 총동원해가지고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컵을 마셔요. 보통 머그컵으로 이렇게 정수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마시잖아. 머그컵의 용량이 보통 200ml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이 중국의 그 큰 대륙을 통일을 하잖아. 진시황이 통일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니? 도량형 통일이야.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다 보니까 이게 도량형이 틀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니네 쌀하고 보리하고 한 대박씩 내 그랬는데 이쪽 동네는 한 대박이 이만한데 이쪽 동네는 한 대박이 이만해. 불평등이잖아. 불균등이잖아 이게. 서로 불만이 쌓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 돼, 호, 말 이런 도량형을 통일을 해야 돼. 그래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때 호비라는 걸 통일했어. 호비라는 걸 뭐라고 정의했냐면 성인이 한 번 마셨을 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정한 거야. 그게 180ml야. 그게 한 호비. 얘는 이옥들이 소주 즐겨 먹지. 이옥들이. 소주가 왜 이옥들이 이게 절대 소주 혼자 병나발 불지 말라는 거야.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옥 둘이서 나눠서 먹으라고 이옥들이 얼마야? 오늘 집에 가서 니네 먹던 소주병 보고 확인해 보세요. 360ml가 들어있습니다. 182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180이라는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니네 편의점에서 파는 캔커피 있지? 그게 180짜리야. 예전 서울우유 무슨 연세우유 우유 조그만 거 있지? 그게 180이야.
걔네 눈 딱 감고 딱 뜯어가지고 니네 집에서 쓰는 머그컵에다 그냥 들이부으면 안 넘쳐요. 이유는 뭐냐면 머그컵을 만들 때 기본 용량이 한 호비예요. 200ml 정도 만들어. 그럼 우리가 거기다 한 4분의 3 정도 채워서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 한 잔 먹는 거가 1호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180ml. 우리가 먹는 종이컵 있잖아요. 우리 학원에 있는 종이컵. 그게 한 120 정도 될 거야. 물 가득 채우면 120 정도 될 거야. 머그컵에는 좀 더 들어가지. 그래서 한 잔 먹을 때 우리 180ml를 먹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먹은 그 180ml 안에 몰 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정하자는 말이죠. 한번 정해볼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물에 대한 정보 뭐 알고 있냐? 물의 밀도를 알고 있다. 물의 밀도가 기억나죠? 1g/ml인데 이거 우리 D라고 하잖아요. 이 밀도를 어디다 쓰는 거니?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거나 질량을 부피로 바꿀 때 밀도를 쓴다 그랬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건 물 180ml인데 우리는 지금 물의 질량이 필요한 거야. 물이 용질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180ml를 밀도 1g/ml를 곱하면 밀도를 곱했더니 ml 사라지고 우리가 마신 물 180ml는 180g에 해당하는 질량을 갖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물의 몰 농도를 계산해야지 바로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나온다고. 어떻게 되겠냐? 1000ml/L. 여기는 물은 18이거든. 물 분자량이 18인 거 알아? H2O잖아. 얘 1이고 1짜리 2개 더하기 16 이렇게 되니까 18이잖아. 단위가 g/몰 이렇게. 원래 분자량에는 단위가 없지만 계산할 때는 단위를 붙여주면 좀 더 편하더라. 18이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얼마를 만들어야 돼? 180ml잖아. 얼마 들어있어? 180g이 들어있잖아.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55.6몰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니네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죠. 물의 몰 농도가 굉장히 진하구나. 55.6몰이구나. 물의 몰 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게 상수값인 거야. 이 상수값 얼마? 55.6몰을 여기다 항상 일정한 값이니까 이거 여기다 놔두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곱하자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평형상수,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에 평형상수식을 쓴 다음에 물의 몰 농도가 55.6몰을 K값에다 곱한 거야. 그 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KW라고 합니다.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H 플러스 L?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지. 굳이 단위를 쓴다면 몰 농도의 제곱이 되겠지. 이게 단위가 되죠. 니네 이 대괄호가 몰 농도거든. 수소이온의 몰 농도,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의 곱이 우리 KW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제 하도 얘는 이걸로도 똑같이 쓸 수 있어. 옥소늄이온하고 똑같이 쓸 수 있어.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실험실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더라는 거지. 언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온도가 이거일 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물의 자동이온화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KW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물의 이온화 상수. 거의 대부분 이제 니네 화투로 넘어가면 산의 이온화 상수가 있고 염기의 이온화 상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물의 이 55.6몰이 곱해진 형태야. 그래서 일반적인 평형상수식에다가 평형상수에다 저 물의 55.6몰을 곱한 거를 KW 또는 뭐 KA, KB 이런 식으로 쓴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계산해 봤더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더라. 온도가 25도씨일 때. 자,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얘네들한테 뭐라고 나오냐면 얘를 50도씨로 올리면 어떻게 될 거냐 얘가. 뭐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KA 값이 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될 것이다. 2.5, 2.3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이 값이 커지는 거지.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잖아.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평형상수가 조금 증가한다. 조금 증가한다.
뒤에 이거 이거 0점 소수점은 저기에도 앞에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걸? 정수 부분 있지? 이게 증가하게 된다. 어쨌든 증가한다. 온도가 높아지면 K 값이 증가하더라. KW도 일종의 K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애는 아까도 평형 얘기했지만 물 안에서 이게 H 플러스하고 H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11 마이너스 7승이야. 이거 반반이니까 14승의 정확히 반. 그래서 중성이 pH 7인 거야. 방금 얘기했던 pH라고 하는 P라는 함수가 여기서 이제 드디어 도입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숫자가 수학하는 사람들이면 몰라도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숫자 느낌이 안 와. 0.0000이 14개야. 0.00000001. 뭔 의미가 있냐고. 느낌도 안 오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작은 숫자가. 그러니까 이걸 정수화시키고 자연수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그래야지 직선으로 만들어야지. 근데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익스포넨셜 함수 뭐 이런 거 반지수학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막 그러잖아. 이거 데이터 점 찍어가지고 과학하는 사람들이 그려가지고 그거 갖고 뭐 분석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다가 이걸 지수로 바꿔버리잖아. 즉 로그를 도입을 하면 이게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나와. 직선으로 바뀌어. 그럼 우리는 기울기 같은 것만 구해도 이 반응의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 나중에 데이터 같은 거 처리할 때 이런 함수들을 많이 도입합니다. 과학에서. 그러면 그냥 일차함수꼴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도 하고 데이터 분석하기 아주 좋아. 그래서 P함수를 도입한 거야. 여기서 P함수는 뭘 의미한다? 마이너스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뭐 X라고 합시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마이너스를 쓴 이유는 여기에 11 마이너스 몇 승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 넘어오면 얘랑 저게 돼서 곱해져서 플러스 값을 얻고자 해서 마이너스를 도입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함수를 도입해보자. 여기다 P함수를 도입해볼게. 마이너스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상용 로그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로그 10을 밑 양변에다 똑같이 넣는 거야. KW.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로그에 10을 밑으로 하는 H 플러스. 이게 이제 두 개가 곱이잖아. 곱을 니네 로그 배웠니? 곱의 형태는 로그는 합의 형태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더라. 이게 P함수기 때문에 그냥 이 마이너스 로그 이거를 P로 나타내면 간단하게 예쁘게 쓰면 이게 PKW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럼 얘는 pH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POH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 그대로 여기다가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얼마나 와야 돼? 이게 14가 나와.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14가 앞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값 만나가지고 14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외우면 돼요. 이거 써먹으면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pKAW는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뭘 조심해야 되니? 여기 항상 뭐가 나와야 돼? 25도씨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항상 온도가 25도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게 14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50도면 50도면 모르긴 몰라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얘가 얼마 나와야 돼? 13점 얼마 나와. 봐. K 값은 커졌지만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작아져야 돼. P 함수가 들어가면 정수값은 작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서 13점 얼마가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4다 보니까 가장 센터가 되는 애가 얘가 77이요. 그래서 우리가 pH 7일 때를 뭐라고 한다? 중성이라고 하는 거야. 중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H가 많아질 거냐, OH가 많아질 거냐에 따라서 산성일 거냐, 염기성일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됐지? 사실은 우리가 자동이용하는 이게 전부야. 그래서 우리가 pH 구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pH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소이온 농도지수라고 해. 우리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래는 이게 독일 사람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독일어로는 알파벳이 페하라고 읽어요. 그래서 페하라고 읽는 사람도 많고 하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가 공통하니까 주로 pH라고 많이 해도 알아듣습니다.
폐하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pH라고 해서 하나 들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수소이온 농도지수. 마이너스 로그에 자 상용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얘를 H 플러스 또는 요새는 이렇게도 많이 쓴다. 똑같은 거예요. 10을 밑으로 하는 H3O 플러스 이렇게 쓰더라. 그러면 수산화이온 농도 지수도 있겠지. POH도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로그에 10을 밑으로 하는 OH 마이너스 농도다. 이렇게 써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pH하고 POH의 합이 14다. 근데 항상 25도라고 하는 온도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온도가 달라지면 이 값이 높아지면 작아진다. 작아진다. 어떤 값이 KW 값이 커지기 때문에 pKW 값도 작아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값을 기준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러면 pH를 구해야 됩니다. pH 구하는 문제가 이 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문제를 주고 풀으라고 안 나와. 중간에 몰롱도 막 이렇게 섞는 거가 나와. 그러니까 1단원에 몰롱도하고 섞어가지고 pH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pH만 구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2단원에서 몰롱도 저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식 있죠? 이 식을 여기서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pH 나오는 문제에서는 이건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정리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pH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제 조건이 어떤 조건을 줄 거냐면 농도가 같은 강산하고 약산을 비교해 줄게요. 자, 농도가 같은 강산하고 약산의 pH를 구하는 거를 이제 예시를 들어줘 볼게요. 뭐 대신 여기서는 전부 다 25도시라는 조건을 자 이렇게 25도시라는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얘네 알겠지만 KW가 1.0 곱하기 자동이랑 14승이라는 그러면 pKW는 자동으로 14여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pH하고 POH는 자동으로 합이 14여야 된다. 이거는 줄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첫 번째 이렇게 할까? 위산 우리가 알고 있는 위산이죠. 위산은 우리 이미 알고 있어. pH가 2라고 하면 강산이죠. 선생님도 좀 수업이 늦게 끝나고 그러면 저녁 늦게 식사를 하고 이제 좀 피곤할 때는 그냥 식사한 채로 배가 부른 상태로 자고 그러면 그게 건강에 되게 안 좋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야식 먹고 자면 좀 먹다 보면 한참 먹을 때니까 많이 먹잖아. 많이 먹으면 이제 어떻게 위산이 막 울퉁불퉁 나오고 막 안에서 막 한 2시간, 3시간 위에서 치료하잖아. 근데 그 안에 잠이 들어버린 거야. 그럼 이빨 먹고 이거 뺑뺑해졌는데 자 누우면 어떻게 된 거야? 이가 식도 다음으로 내려가는 거기에 분문이라는 관략근이 있어. 그게 딱 닫아줘야 되는데 이게 닫히기 때문에 우리가 누워서 떡도 먹을 수 있고 물구나무 서서 물도 마실 수 있는 거거든. 안 그러면 음식물 먹고 물구나무 쓰면 이게 약하면은 막 먹고 다 나와버리지. 근데 누워서 자면 이게 압력이 이렇게 뺑뺑해진 상태니까 눌려가지고 이게 꼴딱꼴딱 넘어오는 거야. 그게 이제 내 역류성 식도염이야. 그래서 가슴이 막 타는 듯한 막 그런 통증이 오죠. 그런 막 타는 듯한 뭐 통증이 오면 뭐죠? 개비스콘 막 이렇게 이제 광고에 나오던데 아 끊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위산이 그만큼 독하다는 거야. 이 벽을 식도 벽을 헐게 만들어. 니네 식물 경험해봤니? 식물이 넘어온다 이런 거 그거 다 위산이거든. 그 정도가 pH 2야. 이 pH 2는 이제 화학에서는 염산이 그 정도 되는데 위산이 그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염산 성분이잖아요. 염산을 0.01몰에 염산이 있어. 이거에 pH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미안해. HCl을 이거 먼저 어차피 가역 반응도 아니지만 일단 씁시다. 그래갖고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이제 평형식을 내가 이제 아까 평형 농도가 뭔지 얘기 안 해줬잖아. 나중에 얘기해준다고. 평형식을 한번 써볼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내가 0.01몰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했고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안 생겼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나중이 되면 자 얘가 1대 1대 1로 반응하니까 얘가 얼마 생겼겠어? 얘는 거의 강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해봅시다. 강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이렇게 같다. 100% 이온화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 0.01몰을 집어넣으면 얘가 그냥 0.01몰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얘가 0.01몰로 거의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0.01몰로 사라지겠지?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죠. 우린 이때 나머지 애들을 평형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EQ라고 하는 거야. 이퀄리브리움. 얘는 얼마예요? 0이지. 얘는 0.01몰. 얘 0.01몰.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누가 필요해? 이게 필요한 거잖아. 이게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pH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로그에 10을 밑으로 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씁니다. 자, 로그 계산 미리 할 수 있죠? 마이너스 로그에 10을 밑으로 하는 1 마이너스 로그에 10을 밑으로 하는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얘 얼마야? 10에 몇 승 하면 1이 되냐? 0승이지. 그죠? 모든 수의 0승은 1이거든. 그래서 얘는 0이야.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2 넘어오면 플러스 2지. 그래서 pH가 얼마야? 2인 것이야. 그럼 추가적으로 pH가 2니까 pOH는 얼마여야 되는 거야? 12지. 볼 것도 없지 뭐. pH가 2니까 12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거는 화학 2 수준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염산 안에는 pH가 2고 pOH가 12이기 때문에 pH가 2라는 얘기는 H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이고 OH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몰이야. 사실 이게 있어요. 근데 얘네 둘 차이가 1 곱하기 10의 10승 차이야.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까지 뭐 했던 거, 고1까지 했던 걸로는 이건 지금 산성인 거잖아. 강산성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OH가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배웠어. 주도적으로 H만 있기 때문에.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OH도 있는 것이지. 근데 얘네 둘 차이가 몇 배 차이나? 1 곱하기 10의 10승 차이가 나. 이거 얼마냐? 몇만 배냐? 몇천 배냐? 몇억 배냐? 10의 10승배니까. 그러니까 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지. 얘만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는 얘가 없는 걸로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고2, 고3 수준에서는 용액 안에 이 pKW가 존재하는 한은 H하고 OH는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어. 비율이 다를 뿐인 거지. 차이가 확 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애매해.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어떤 문제는 그걸 맞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틀리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정확한 거는 어쨌든 용액 안에 수용액 안에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것이야. 아무리 적어도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강산이나 강염기 때는 강산에는 H 플러스가 주도적으로 들어있는 거고 강염기에는 H도 있지만 OH 마이너스가 주도적으로 많은 거야. 구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강산이라고 하는 0.01몰의 위산은 pH가 2더라, pOH가 12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비교하려면 똑같은 농도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냐. 얘 우리 뭐라 그러죠? 아세트산. 요새 많이 먹잖아. 냉면에 많이 넣어서 먹죠. 식초. 얘를 반응식을 써보자. CH3COOH. 니네 잘 알죠? 얘는 독특하게 다른 애들은 산이 H를 앞에 쓰는데 얘가 좀 길어가지고 음이온이 길어서 얘는 H를 뒤에다 쓰나요? 요거 좀 예외야. H를 뒤에다 씁니다. 얘를 갖다가 이온화를 시키면 뒤에 있는 H 플러스가 나오고 CH3COO 마이너스 이게 음이온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 똑같이 얘도 0.01몰을 집어넣은 거야. 이게 이제 처음입니다. 자, 평형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처음에는 0,0이야.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요 한 10만 개 집어넣으면 하나씩 나와. 99,999개는 이걸로 줬지. 굉장히 약산이야. 이런 걸 뭐라 그래?
이온화도가 별로 좋지 않은 거야. 얘는 이온화도가 거의 2에 가까워. 다 되잖아. 근데 얘는 그냥 한 이온화도가 0.01 정도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평형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니? 나중에는 여기가 0.0001몰 생기겠지. 100분의 1만 된다고 가정을 한 거니까. 그럼 여기 얼마 빠져야 돼? 0.0001몰이 빠져야 돼.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평형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 식에서 우리 여기 선생님이 여기다 EQ 썼잖아. 여기 EQ 썼잖아. 이 평형 농도들, 이 평형 농도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농도 넣어주고 처음에는 빵빵, 나중에 이만큼 생겼으니까 여기서 1대 1이니까 1대 1 빼는 거야. 그럼 여기 얼마가 되겠니? 0.0099 뭐 이렇게 되나? 계산을 잘 못하니까 맞을 거야. 이렇게 되고 여기는 0.0001이 생길 것이고 여기도 0.0001이 생길 것이야.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뭐야? 이게 관심 있는 거잖아. 이거잖아. 그래서 pH를 구하는 거니까 pH는 마이너스 로그, 자 어떻게 돼? 10을 밑으로 하는 1 곱하기 지수를 씁시다. 하나, 둘, 셋, 4개지. 마이너스 4씁니다. 그럼 볼 것도 없지. 앞에 거 이건 0이니까 4네. 그럼 pOH는 얼마일까? 이게 25도라고 주어졌으면 14가 기준이니까 이게 10이죠. 그러면 여기 H 농도가 얼마인 거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고 여기는 OH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몰이야. 그럼 둘 차이가 얼마 차이가 나면 10의 6승, 100만 분의 1 차이가, 100만 배 차이가 나. 그래도 어쨌든 OH는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이건 약산성이죠. 약산성이죠. 그래서 pH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산성도가 큰 거야. pOH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 산성도가 작은 거지. 염기성이 큰 거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하지. 맞지? pOH가 미안해. pH가 클수록 저기 염기성이니까. pOH 헷갈린다. pOH가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OH 농도가 작다는 얘기거든. 그죠? 반대니까. 그래서 이 정도 문제 푸는 데는 한 이 정도 물의 자동 이온화하고 pH하고 그 다음에 물의 이온화 상수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이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노트 필기를 좀 해놓으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필기를 해놓읍시다.